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요 좀 스페셜하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개인 사정으로 좀 못 나오게 됐습니다.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박 기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그 밤 사이에 지금 속보가 전해진 건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어제 저녁 7시쯤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이제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가족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일단 경찰은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서가 있는 겁니까? 유서가 있었다라 예. 그래요. 근데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당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했었고요. 그럼 인연이 성남시장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지금 확인된 걸로는 그때부터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 비서실장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도 맡았고요. 특히 GH 합숙소 의혹 사건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선 캠프다 이런 의혹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바로 옆집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 합숙소 마련해가지고 캠프처럼 운영했다라는 그런 의혹인데,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경찰 조사를 이제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예정인 그런 인물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은 지금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예정도 없었다 이렇게 좀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목숨을 이제 끊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5명에 이르거든요. 네. 2021년에 2명이었는데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명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이제 의혹 제기했던 인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렇죠. 또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인물도 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자, 속보로 밤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그러니까 최장수 비서실장인 걸로 알아요. 예, 장수 비서실장을 지냈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유서가 나왔다. 여기까지 일단 전해졌고요. 지금 뭐 각 당의 반응이라든지 민주당 쪽 논평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예. 밤에 좀 보도가 됐어요, 이게. 예, 속보로 나온 거라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로 가죠. 포스트 전당대회 첫날 표정.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결정된 다음 날 굉장히 바쁘게 다들 움직였네요. 네, 당정 일체가 첫날부터 바로 가동됐다. 이게 이제 지도부의 첫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김기현 호 신임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도 처음으로 했고요.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김기현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여준 게 바로 당정 일체 모습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할 거다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신임 지도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죠. 다음 주 월요일 13일에 저녁 식사 만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야, 이준석 전 대표 때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이렇게 좀 착착착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정례 회동을 할 수 있다. 이걸 추진하겠다. 정례 회동.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격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당정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찰떡궁합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김기현 대표하고 이진복 수석이 나눈 대화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제. 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의 현안은 전혀 걱정 안 하게 당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진복 수석은 당이 한 축이 돼서 받쳐주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 인선 함합평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또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연포탕을 많이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연대 포용 탕평. 네. 근데 이제 실제 연포탕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친윤 일색이 될 거냐 이런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발표한 인물은 대변인 한 명이에요. 이건 구자근 의원. 아. 근데 다른 대변인도 더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배치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TK 지역을 좀 배려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북 출정식을 김기현 대표가 이 당권 후보 때 했었거든요. 그때 구자근 의원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TK 인사가 많이 없어요. 지도부에. 네. 김재현 최고위원만 있죠.
그래서 지금 당직을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론되는 인물이 사무총장직의 이철규 의원, 그리고 성일종 현 정책위 의장도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썼더라고요. 이철규 의원 내정 뭐 이렇게 썼던데 일단은 이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라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네. 보도도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인선이라는 건 사실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그렇죠. 오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다만 이철규 의원은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선언하기 전에도 장제원 의원이 직접 나서는 게 낫겠냐, 이철규 의원이 나서는 게 낫겠냐. 이게 친윤 그룹 내에서 좀 고민이 있었던 문제거든요.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나서게 되면은 너무 이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좀 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위 의장으로는 정점식 전 비대위원 그리고 송원석 현 원내 수석부 대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친윤계 일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은 거는 사실 이제 이철규 의원 사무총장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다들 좀 예상한 분위기라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예요. 예상을 해서 뭐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우려를 한다 이런 반응은 없었는데 네. 이제 오히려 정정식 의원이 이 정책위 의장을 하는 거는 좀 문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당내에서요? 네. 왜요? 근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먼저 이렇게 좀 검토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심란하다. 검사의 나라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안부장, 공안검사 출신을 정책위 의장에 앉히는 건 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 무역, 금리, 환율, 뭐 기술 혁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좀 검사 출신이 하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통상 무역 금리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걸 다 그야말로 정책위 의장이 하는데 네. 검사 출신이 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언제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좀 전문성도 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정책위 의장 쪽은 조금 더 봐야겠네요. 지금 뭐 유력한 인물로 정 의원이 거론은 되지만 여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 네. 패배한 캠프들 모습은 어땠어요 어제? 좀 전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안철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제 물론 패배한 캠프들은 대체로 좀 조용하게 어제 쉬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자, 안철수 캠프 쪽의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냥 결과에 승복을 하고 있다. 뭐 분석은 보시는 분들이 해달라. 저희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쉴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안철수 의원 전국을 돌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전당대회 계기로 좀 가까워진 당원들 만나는 네. 그런 일정을 앞으로도 좀 이어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스킨십.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원들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당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 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 낙선했다고 해서 전당대회 안 됐다고 해서 뭐 한동안 잠수 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거군요.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안철수 주부터. 후보는 그렇고 천하용인과 뭐 이른바 이제 캠프들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쪽 움직임은 어때요? 네, 좀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이제 일종의 총괄했던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예상보다 좀 훨씬 활기차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뭐 청춘 드라마 느낌도 나고 이랬는데 일단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예. 천하람 후보가 69,122표를 얻었거든요. 한 7만 표. 14.98%. 네, 한 7만 표 가까이 되는데 이제 본인 캠프에서 추정을 했을 때는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추정을 했대요. 맞아요. 이렇게 예. 되면은 이제 결선도 갈 수 있을 걸로 봤고 특히 이 표가 그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이어지게 되면은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이제 허은하 의원이나 아니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당선이 될 걸로 봤는데 뭐 생각보다는 적었다. 근데 이제 실망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한계랑 기회를 동시에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7만 명 정도는 우리가 당원들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좀 청춘 드라마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챕터가 끝났고 이거는 엔딩이 아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더 좋은 각본이 나올 거다. 이게 지금 그쪽 캠프 사람의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젊어서 그런지 이제 앞으로 또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고요. 특히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2021년에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될 때 네네. 대표되던 그때 실무진 3명 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10여 명으로 늘었다 그래요. 허은하 의원실 직원들 빼고도요. 이런 거 보니까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4명의 후보랑 실무진들이 거의 매일 밤에 모여가지고 약간 스타트업처럼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래요. 예. 밤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 어제 사실은 그 당 안에서 나오는 평가들은 굉장히 냉정한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당한 거다. 이게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이기도 했고 평가들이 상당히 각박했는데 오히려 캠프 안에서는 잘 싸웠다. 뭐 젖잘싸 이런 분위기예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고 물론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숫자는 적다. 근데 전혀 실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면 어.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는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보수에 대한은 나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황교안 캠프는 어떻습니까? 어제 다시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좀 부정선거. 이번에도 부정선거다. 네, 전당대회 가지고도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4.15 청소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근데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스스로 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캠프 쪽에 물어보니까 이건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뭐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좀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게 일단 영상 같은 것들도 올라왔고요. 의혹 제기를 한 게 황교안 TV예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당원들한테 캠프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요? 저도 몇 명이 제보해줘서 이걸 봤는데 예, 예. 이제 긴급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 안 했는데 본인 명의로 투표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제보해 달라. 이렇게 좀 휴대폰 번호랑 뭐 이런 것들, 아니 이제 그 전화번호랑 이메일 이런 것들로 알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또 한 캠프에서는 꺼내고 있다. 아,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어제가 대선 1주년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가 선거일이었고 정확히는 오늘이 당선 발표 날이고 1년 전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당선된 지 1주년인 거죠 어제가. 예,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이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그림이 좀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가 그런 날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취임 첫날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발의한 거 있는데 수정해서 냈는데 이걸 뭘 고쳤고 왜 고쳤느냐면은 네, 일단 쌍특검을 원래 민주당은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 대장동 특검이랑 같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하고 범 여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거든요. 또 법사위도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음. 정의당 도움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쌍특검 하는 취지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요. 정의당은 너무 크게 가면 이건 정쟁만 되고 결과 안 나온다 이 입장이잖아요, 줄곧.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것만 쫙 원포인트로 하자라는 게 정의당 입장이고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민주당 안은 다 깔려 있어요. 뭐 학위 경력 기재 의혹부터 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요거 의혹도 다 넣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건 좀 치고 주가 조작이랑 코바나 컨텐츠 건 두 개만 담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요구 일부 받아들였으니까 같이 가자. 해달라 같이 이런 요구를 한 패스트트랙 겁니다. 태우자. 네. 근데 제가 정의당 대표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에 올리는 것 자체도 좀 부정적이에요, 정의당은. 네, 일단 절차 법사위를 밟아서 가야 거쳐야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라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맞아갈지는 혹은 끝까지 안 맞을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짧게 보죠. 네. 강남 목동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풀지 않기로 했다는 부동산 관련 뉴스네요. 네, 서울시가 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건축 단지가 대규모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풀어준다라는 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잡고 있는 거는 여전히 좀 안 좋다,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 서울시가 이 두 지역은 안 풀기로 했고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뭐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매수가 좀 제한이 되거든요. 갭 투자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준점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신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는 100번 양보해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거기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목동과 강남은 규제 안 푼다. 하나만 짧게 보죠. 정순신 변호사 이제 고발 당하고 뭐 경찰이 고발인 조사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폭 논란? 지금 고발인 조사까지 어제 딱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할 때 정 변호사하고 윤희근 청장을 같이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마 피고발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어제 교육위에서도 국회 교육위에서도 이 건이 다뤄졌는데 예. 좀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이 반포고 이제 교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고를 다니다가 결국 소송 끝에 이제 전학 조치가 돼서 간 곳이 서울 반포고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반포고에서 졸업 직전에 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을 생기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 줬다라는 거예요. 전원 찬성으로요. 심의위원 9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왜 삭제를 해줬느냐. 왜냐면은 최소한 이 피해자하고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학폭위 판정 점수에 보면은 화해 정도가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소송전을 벌였잖아요. 네, 네. 근데 뭘 가지고 삭제를 판단한 거냐 이런 비판을 교육위 위원들이 했습니다. 자, 대입 전형에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넣겠다.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원래 지금 최대 2년인데 옛날에는 고등학교는 10년이었어요. 처음 도입됐을 때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단축이 되었는데 지금 학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불만도 크잖아요. 이제 요거를 다시 넓히는 길게 하는 그런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